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사와 고대 관련된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공기업 한국사는요. 문제 난이도가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요. 공무원 한국사가 가장 어렵고요. 특히 7급 가장 어렵고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가 좀 쉽고요. 이 공기업 한국사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보다는 좀 어렵고 그리고 공무원 한국사보다는 좀 쉬운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리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좀 섞여서 나오는데요.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고요. 어려운 문제는 또 진짜 어렵습니다. 예. 이게 차이가 커요. 공무원 한국사는 굉장히 어렵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난이도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쉬운 편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공기업 한국사는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정말로. 아주 쉽고 아주 어렵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들 이외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또 혹은 좀 약간 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 한국사도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또 내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공개되진 않죠. 공개되진 않는데 이쪽에서 문제 낸 사람이 저쪽에서 문제 냅니다. 이분이 또 수능에서도 문제 내고요. 또 한국사 능력검정 문제 내고 또 공무원 문제도 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문제 낸 사람이 다른 쪽에서 또 문제 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이쪽 문제도 풀고 저쪽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기업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천차만별이고 뭐 여기저기 이런 여러 종류의 그 문제가 나오고 용어도 막 서로 다르고 한데 평균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한국사 교재가 없다면 공무원 한국사 교재를 보고 공부하거나 한국사 능력 검정 교재를 보고 공부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풀이를 좀 해야 돼요.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지금 5개 단원에서 각각 평균 20에서 30문제 정도 계속 지금 제가 실어놨어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구석기 시대부터 간석기와 골각기를 이용해서 고기 잡아 사냥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석기 딱 눈에 띄죠? 구석기 시대는 간석기가 아니죠? 그렇죠? 뗀석기죠, 뗀석기. 그렇죠?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아하, 답이 이거구나 라고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를 거쳐서 민족개틀이 마련됐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죠. 그러니까 유물유적이 있죠.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됐어요. 언어학상 알타이어족이고 인종상 황인종에 속한다. 다 맞는 내용들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시기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 주먹도끼 나왔으니까 구석기 시대죠. 그렇죠? 바위근이나 동굴에 살거나 강가 평지에 막집을 지어서 살았다. 자, 막집. 그렇죠? 바위근을 동굴 구석기 시대죠. 그럼 1, 2번 구석기 시대니까 구석기 시대가 공통적인 거고 나머지 하나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자, 탄화된 좁쌀. 자, 탄화된 좁쌀은 쌀이 아니에요.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지만 탄화된 좁쌀은 잡곡에 속하기 때문에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따라서 위에 1, 2번은 구석기, 3번은 신석기.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 알아둬야 될 구석기 시대 유물 유적지라 그랬죠. 자, 3번이 답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생활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주식으로 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불은 사용했죠. 농경은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알죠. 그렇죠?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다음 보기는 신석기 시대 원시 신앙과 관련된 설명이다.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자, 신석기 시대 원시 신앙, 신석기 시대 원시 신앙이 등장했다 그랬죠.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하는 주술이나 종교래요. 묵격, 주의, 사제, 신령의 대변자, 사령의 인도자 등으로 기능한다. 무당이죠, 무당. 그렇죠? 샤먼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엑스터시의 기술로 초인격적 상태가 돼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지금도 이제 무당들이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뭐 그런 무당들 있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발이 갈라지질 않고 저렇게 멀쩡하게 춤출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샤먼. 무당들의 옛날 명칭 샤먼. 샤머니즘이죠. 샤먼의 역할은 바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매개체 역할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또 좀 더 고등종교화되지만 원초적인 형태는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알 수 있겠죠? 5번 문제. 신석기 시대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된 시대다라고 했죠. 자,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됐죠. 토기에 하죠. 유물론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런 토기들이 있어요. 군장이 등장해서 부족을 지배했다. 군장의 등장, 부족을 지배했다는 것은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죠.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가락바퀴와 뼈바늘,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지요. 유적은 강가나 바닷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쉽게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유리한 곳이 강가나 바닷가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아래 보기에 해당되는 시대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빗살무늬 토기 다 알죠,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의 특징은 표면에 빗금 무늬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빗살인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모양이죠.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거 세울 수 없죠, 그렇죠? 밑바닥에 둥구스름하죠, 그렇죠?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땅 속에 파묻었다는 얘기죠. 땅에 파묻고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릇 용도, 밥그릇처럼 이렇게 평평한 데다 올려놓고 사용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땅 속에 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밑바닥에 둥구스름한 원추형 모양이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바로 이런 특징, 농경이 시작된 시대, 신석기 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신석기 시대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았다. 여기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신석기 시대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또 신석기 시대예요. 자, 식량을 저장했죠. 그렇죠? 씨족 사회 말씀드렸어요. 이 씨족 사회인데 씨족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부족이 됐다라고 했죠.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은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영혼 숭배와 조상 숭배 나타났죠. 자,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라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항상 모든 과목,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앞부분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잘 알아요. 그렇죠? 한국사도 그렇고 우리 뭐 수학이나 국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앞부분은 잘 알죠. 영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책 보면은 앞부분이 새카만, 손때가면서 새카만데 뒷부분은 깨끗한 경우가 많아요.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훑어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막 뛰어먹더라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끝냈다라는 게 공부에 굉장한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앞부분만 공부하면서 뒤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처음부터 대충 하더라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필수예요. 필수.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됐죠. 시기는 기원전 8000년경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죠.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 시작이에요. 자, 아니고 그다음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농기구, 청동이 아니라 석기로 농기구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니고 유물론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모두 신석기 시대. 자, 따라서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답이죠. 자, 9번. 다음 중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청동기 시대 유물,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있죠.
그다음에 청동기 사용에 따라 석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석기 사용했지요. 대표적인 석기 농기구 중에 반달돌칼. 그렇죠? 자, 벼농사 시작됐죠.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국가 고조선 탄생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유물 유적은 위로 사용시기의 사회상을 짐작해 볼 때 옳지 않은 거. 비파용 동검 고인돌. 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들이죠. 가장 잘 나오는 게 두 개예요. 자, 청동기 시대 돌창돌로끼는 마제석기. 마제석기라는 말은 요즘엔 사용 안 하는데 간석기요. 갈아 만든 석기, 간석기, 신석기 시대예요. 간석기.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분들 중에 좀 옛날 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용어가 이게 다 통일돼 있질 않아요. 공기업 한국사 문제들을 보면은 이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 타제석기, 신석기 시대 마제석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타제석기는 뗀석기, 마제석기는 간석기. 요즘은 이렇게 쓰죠. 이 간석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따라서 이게 옳지 않네요. 이게 옳지 않네요. 그렇죠? 자, 잉여 생산물이 축적되고 계급이 발생했어요. 성국국가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국국가라는 말을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예전에 한때 쓰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소국이래요. 소국 그냥. 소국 혹은 부족국가라는 용어를 써요. 부족국가 아니면 소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전에 한때 이제 성국국가라는 말을 많이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출제한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제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벼농사 시작됐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다음 지문에 나타난 고조선의 8조 금법이 실려있는 문헌. 8조 금법, 8조 법금, 8조 범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고조선의 8조 금법이 실려있는 문헌은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없어요. 중국의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서지리지, 중국의 역사서에 있어요. 자, 그리고 고조선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나 제왕웅이 같은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지만 이 8조 법금 같은 경우는 한서지리지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없어요.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보기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지금 단군의 건국 이야기, 단군의 건국 신화 내용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고조선이죠.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게 뭐냐라고 묻는 거죠. 1번 한반도를 중심으로 요령지방까지 발전했다. 이게 반대예요. 요령지방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로 확대된 거죠. 그다음에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고 이 이야기는 삼국 사기가 아니라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일연의 삼국 유사 그래서 틀렸고 환웅부족과 곰숭배부족의 대립을 의미한다. 대립이 아니라 연맹이죠. 환웅부족이 중심이 돼서 곰숭배부족이 연맹체로서 국가를 탄생시키기에 고조선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 이게 고조선 사회. 맞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위만 집단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건국한 나라죠. 그런데 나라 이름을 바꾸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고조선의 역사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한 나라가 남방의 진과 동방의 예와 거래를 하는데 그 중간에서 중개무역의 이득을 독점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맞겠죠. 철기 문화를 수용했다. 위만조선부터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학자들의 주장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문제 나올 땐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14번. 다음 보기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대사자, 대사자, 사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들이 사출도를 주관한다. 부여죠. 그렇죠? 부여. 자,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여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건 뭐냐? 숭화강유역, 만주 숭화강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하죠.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왕권이 약해요. 연맹왕국들은 어떤 나라들이 간에 왕권이 약합니다. 각각의
부족장들이 자기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연맹왕국이라고 하죠. 아직 중앙집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왕권이 약합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죠. 농경과 목축, 말종, 모피 등 생산했고 연고란 제천 행사했다. 모두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중 철기시대 유물이 아닌 것은 자, 널무덤 철기시대 유물 맞아요. 이 널무덤이라는 것은 그 사람 죽으면은 관에 넣잖아요. 그 관을 또 다시 하나의 박스로 더 덮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널이에요. 널. 이런 그 관을 보호하기 위한 널의 형태를 만든 게 널무덤이에요. 맞습니다. 명도전은 중국에서 사용했던 칼이 칼 모양의 화폐, 칼인데 화폐예요. 용범은 거푸집이 거푸집을 옛날에 용범이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나이가 좀 든 분이란 얘기죠. 옛날엔 용범이라고 불렀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죠.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거푸집이라 그래요. 청동이 만드는 틀, 거푸집. 자, 그다음에 검은 간토기. 이건 표면을 갈았다라고 그래서 간톡이라 그래요. 모두 철기시대 유물 맞습니다. 거푸집은 청동시대 때 만들어서 철기시대까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철기시대 유물 맞죠? 다 맞아요.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시대 유물입니다.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넘어오면 잔무늬 거울로 바뀌죠. 잔무늬 거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16번. 각 나라의 풍습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거. 부여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한다. 자, 유목 국가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형이 죽게 되면은 그 형의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집안 사람이 누구냐? 동생이죠. 동생이 책임져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책임져라라고 해서 이런 형사 취수제가 발달했습니다. 부여 고구려 다예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민며느리제는 옥저죠. 옥저입니다. 영고는 부여죠. 부여의 제천 행사. 무천은 동해의 제천 행사. 일책십이법은 부여. 12배로 배상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사만시대 종교의식과 관계가 깊은 거.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고 재정 일치보다 재정 분리가 더 발달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재정 분리 사회고 바로 재정 분리를 증명하는 게 천군과 소도죠. 천군과 소도. 신성구역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 미음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18번. 삼국이 중앙집권국가로 체제가 정비될 때 시대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당시 사회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거. 삼국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이죠. 고구려가 가장 먼저 건국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고구려가 주몽이 고구려 건국 시조죠. 당연히 숭배하겠죠. 그다음 신라의 불상으로 금동미륵보살 방가상이 남아있다. 금동미륵보살 방가상 이 유명한 유물로 사진 보면 딱 알 수 있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딱 생각하는 사람처럼 턱 꼬이고 있는 불상, 그렇죠? 기억나죠? 뭔지 알 수 있죠? 이게 신라 거라고 확인된 바 없어요. 삼국시대 7세기 유물인데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신라는 법흥왕 때 2차 논현승교 불교가 공인됐다. 맞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19번. 고대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린 나라 백제죠. 근초고왕 때예요. 백제입니다. 4세기 백제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 광개토왕 장수왕, 6세기 신라 진흥왕. 자, 요 순서예요. 자, 1번이 답이에요. 그다음 20번. 고구려 소수리망은 고구려의 체제 정비의 왕입니다. 체제 정비라 함은 율령, 법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태학, 학교를 세우고 교육기관을 만든 거죠. 그리고 종교, 불교 공인과 관련 있는 그 왕입니다. 소수리망이 바로 그런 왕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백제의 왕은 백제는 좀 이게 좀 따로따로인데 고이왕과 침류왕, 그다음에 신라는 법흥왕. 각각의 왕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 소수리망, 불교 율령 태학. 이게 틀렸죠. 요동점령이 틀렸어요. 요동점령이 틀렸습니다. 요동을 고구려가 완전히 영역으로 확보한 때는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다음, 고대 국가 왕들의 업적을 틀리게 연결한 것은
근초고왕 부자상속제 구국천왕 진대법 법홍왕 율령반포 지증왕 순장 폐지 다 알아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고구려 태조왕 서기 편찬. 서기는 백제의 역사서. 근초고왕 때 고흥으로 하여금 편찬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백제 서기 고흥이 만들었다. 근초고왕 때.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화랑도 정신인 원광법사의 세소고개 중 화랑 관창과 관계가 깊은 거. 관창 들어본 적이 있나요? 관창. 신라가 백제에 쳐들어갔을 때, 김유신의 5만 군대가 백제에 쳐들어갔을 때 백제의 계백장군이 5,000결사대로 황산벌에서 맞붙었죠. 그때 관창이 백제군을 향해서 혼자 돌격하기를 여러 번 했죠. 너무 어린 16살 나이밖에 안 되니까 너는 못 죽이겠다, 돌아가라. 계속 돌아왔는데 결국 신라에서 군으로 돌아간 다음에 관창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계속 또 백제군을 돌격을 했죠. 결국 계속 돌격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 군인들이 이걸 보고선 발끈해가지고 관창처럼 싸우자 그래서 돌격해서 결국은 백제가 무너졌다. 이게 황산벌 전투죠. 유명한. 그렇죠? 관창. 뭐겠어요? 싸움에 나서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끝까지 싸운다는 얘기죠. 돌격해서. 자, 바로 임전무태입니다. 임전무태.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게 한자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도 나와요. 화랑도 세소곡의 5개입니다. 사군이충 사친이여 사생유태 교우이신. 자, 그리고 임전무태. 제일 유명한 게 임전무태죠. 이게 답입니다.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3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고구려 왕은 자, 왕위 계승을 부자상속으로 바꿔 왕권을 강화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적 어부, 종래 부족 전통을 행정적 어부로 정비했어요. 진대법을 실시했어요. 요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야 되죠. 진대법. 진대법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이 진대법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농민들이 백성들이 굶주릴 때 가난해서 굶주릴 때 나눠주고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갚게 한 제도. 이 진대법은 고려시대 의창, 조선시대 환곡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고국천왕입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 삼국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의 왕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율령반포 태학 설립 불교 공인 다 맞죠? 백제는 근초고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 근초고왕 때가 전성기이긴 하지만 불교를 공인한 건 다른 왕이죠. 바로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인한 왕,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누구냐라는 것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 그죠? 자, 지증왕 때 국호를 신라로 정했고 근초고왕 때 요소산둥 규슈로 진출했고 신라는 법흥왕 때 금관가를 정복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의 전성기 때 왕들과 그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후에 고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일이 아닌 것은 신문왕 때 자, 통일신라 초기에 왕권 강의 대표적인 왕이죠. 신문왕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통일신라의 경우에 신문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구조소경이 지방조직 정비했어요. 자, 구서당 설치했어요. 군사조직이죠. 그 다음에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문무관리들에게. 주자감은 발해 교육기관이에요. 발해. 그래서 이게 아니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 26번.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신라의 신문왕, 또 신문왕 나왔죠. 신문왕의 정책에 대해 바르지 않게 설명한 것은 틀린 게 뭐냐. 자, 신문왕 즉위년에 왕이 교서를 내는데 과인이 위로 천자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종묘의 도움을 얻어 저 사악한 흠돌 등의 꾀를 밝혀냈다. 김흠돌의 난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신문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신문왕 바로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했어요. 자, 노급을 폐지하고 귀족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문무관리들의 관료전을 나눠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귀족들이 갖고 있는 노급은 이 노급에 해당되는 땅에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농민들을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노급이에요. 귀족들이.
관료전은 뭐냐? 관료전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즉 노고를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귀족들의 노동력 동원권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노동력 동원권을 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귀족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귀족들의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귀족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실시했다는 의미가 때문에 무슨 의미? 왕권이 그만큼 강하다.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게 신문왕 때의 중요한 업적이에요. 관료전이 폐지가 아니라 지급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렇죠? 유학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을 설립했고 전제 왕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왕권이 강했어요. 자, 관료전 폐지가 아니라 지급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27번. 발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자, 발해예요. 대조영이 건국했어요. 맞죠? 무왕 때 당의 산동지방 공격했어요. 맞죠? 자,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분명히 했죠. 그렇죠? 무왕 때 특히 그랬어요.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호족들로 하여금, 지방 호족들로 하여금 수도에 와서 일정 기간 머물게 했다. 그래서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다음 28번. 다음 지문에서 가리키는 인물은 누구냐? 자,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았대요. 해동성국. 이것만 나와도 딱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해동성국 누구죠? 선왕. 선왕이죠. 자, 답은 3번. 자, 발해의 왕들의 업적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신라 하대에 유행했던 선종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불교 종파들은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죠.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요. 교종은 불교 경전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불교 경전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파들이고, 선종은 말과 글이라는 것은 사람의 표현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종파들이 선종이죠. 그래서 불교 경전을 중요시하는 게 교종, 그리고 개인적인 참선 수행을 중시하는 게 선종. 우리나라는 보통 선종이 주류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불교 최대 종파가 조계종인데 조계종이 선종 쪽이에요.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파들이에요. 자, 이 선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조형미술이 발달됐다. 조형미술은 형식을 중시하는 교종 쪽에서 발달합니다. 형식을 중시하면 뭘 많이 만들어요. 조각이 발달하고 미술이 발달해요. 선종은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형식적인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요. 선종 같은 경우는 승려들의 사리를 모신 탑인 부도가 발달했다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요거 요즘에 승탑이라고 그래요. 승탑. 승려의 사리를 넣은 탑이다. 그래서 승탑이라고 해요. 승탑. 옛날엔 부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한 분도 좀 나이가 드신 분이죠. 요즘 용어로 바뀐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전쯤에 승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승탑을 알아둬야 되지만 문제 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오면 승탑이구나라고 알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쵸. 자,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았다라는 거. 이 선종은 호족 세력과 연결되죠. 참선과 정신수행을 중시했다 얘기했죠. 자, 따라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자, 그다음 30번. 다음 보기 사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자, 이 사진 척보만 아셔야 됩니다. 백제금동대향로. 자, 본 작품은 도교적 색채. 그렇죠. 도교 관련 인물이에요. 이 위에 있는 봉황, 요 밑에 있는 용들이 도교에서 신성시하는 동물들입니다. 자, 산천숭배나 신선사상을 결합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작품과 관련된 국가의 다른 유물로는 황룡사 구층탑. 황룡사 구층탑은 어느 나라? 신라죠. 따라서 이게 틀렸네요. 자, 본 작품과 관련된 국가 출신 아직기, 백제 아직기, 일본의 한자 전했죠. 유명한 왕인, 천자문 전했어요. 그 정도 아셔야 됩니다. 답은 3번. 자, 삼국시대 불교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불교는 무속신앙을 불교로 회의한다. 불교가 무속신앙보다 나중에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무속신앙을 불교에 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도 맞아요.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백제 왕사 신라의 황룡사는 호국의식을 전담한 사찰이다. 호국 불교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찰들이에요. 맞아요. 신라의 불교 전례는 법홍 14년 2차된 순교를 고비로 공인됐다. 맞죠? 이 연도를 알아두면 좋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연도가 틀리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 내지는 않으니까요. 연도를 모른다 그래도 2차련의 순교로 법홍학 때 공인됐다라고 알면은 됩니다. 한국의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의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전한 데서 비롯됐죠. 고구려에서 제일 먼저 소수림왕 때 제일 먼저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 삼국시대 불교는 불교의 전래 발전이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민간이 아니라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의 전례와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국적 성격이 강하죠. 자,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신라의 승려를 우리나라 화엄종의 계조이며 부석사를 건립한 승려는 누구냐? 화엄종, 부석사 나오면 의상이 되겠습니다. 의상. 자, 원효와 의상은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죠. 다행히 여기 원효는 안 나왔네요. 원효와 의상의 업적들은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의청과 진울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의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사와 고대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처음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들 보니까 좀 까다롭네? 쉽다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쉬운 건 굉장히 쉽고 어려운 건 또 꽤 어렵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벌려져 있어요. 굉장히 아주 쉬운 거에서 아주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 공기업에 꼭 합격하려면 어려운 문제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선사와 고대는 그래도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제일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부분이에요. 이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